인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특별히 생명권을 존중하는 낙태에 대한 합헌 판결을 기대한 분들을 실망시키는 한정위원 판결을 내린 부분,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증인들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에 대한 합헌 판결을 절대적으로 요청했지만,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정위원 판결을 내서 대체 복무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한정위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 드렸던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속상하고 화도 났고 규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모처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부모와 자녀를 강제 분리시키고 원가정을 파괴하며 부모와 아동,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이 문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일방적으로 부모의 훈육권을 박탈하는 민법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조항을 없애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가벼운 훈육적 차원의 자녀와의 약속에 의한 경미한 훈육적 체벌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고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조치를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세계의 모든 흐름, 우리나라도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아동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가 아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지난주에 KBS에서 보도가 됐고 그 이후로 후속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4월 29일 날 나온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반이 지나서 KBS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도가, 다른 언론사도 이 사안의 중대성,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지지 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는 뉴스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 중요한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일방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동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신고만으로 아동 학대범으로 부모를 몰아가서 결국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겠다는 이러한 뭔가 모종의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판결에 대하여 왜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이 판결은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전원일치 합의 판결이었습니다. 아동이 말을 안 듣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면 만 12세 아동 아들입니다. 이 청원인의 사건 개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동이 말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학교 줌회의 숨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는 당연하게 아동을 훈육할 수도 있고 잘못해 쓴 것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를 발로 차고 때리고 엄마가 맞고 훈육적으로 가르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강하게 엄마에 대한 반발을 했고 엄마에 대해서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사랑의 매로 죽비라고 대나무로 된 작은 죽비로 화가 나서 이 아이가 너무나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때렸는데 2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린 것도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닙니다. 경미하게 훈육하다가 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 내용을 아동학대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학대이긴 하지만 경미한 학대다 해서 검찰에선 나름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아동학대자로 의심되고 신고를 받은 부모들은 기소유예 처분만 갖고도 대단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동의하지 않겠다 해서 헌법 소원을 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고 내 자녀를 절대로 학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훈육했다는 엄마의 강한 확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은 학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엄마로서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에 대한 이러한 훈육까지 박탈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국가가 다 통제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께서 너무나 현명하게 이 내용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다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예시하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검찰의 조치는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잘못됐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규에 의한 훈육 차원의 사랑의 매일 뿐이지 결코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도 아니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률적으로 아동학대 죄를 몰아갈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는 분명한 규정을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언론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달 반이 지나고 나서 KBS에서만 보도를 했고 일반 언론사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어느 누가 먼저 보도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하이에나처럼 아주 특종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를 내면 수많은 언론사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KBS에서만 보도된 것으로 언론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이 재판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왜 이 사실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서아버전에서 발생한, 강서아버전이 관리하고 있었던 입양된 아동 정인이가 너무나 비참하게 계모로 인해서 학대를 받다가, 계모로 인해서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까? 언론 방송이 새까맣게 도배되도록 모든 언론 방송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강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정인이 사건과 궤를 달리하고 정반대로 오히려 부모의 훈육권을 강조하고 부모의 훈육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915조에 징계권이 있었는데 이 징계권에 대해서 이 징계권에 대해서 민법 915조를 일방적으로 얼마 전에 올해 들어와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의 매라는 것 자체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지난 1월 달에 민법 915조가 폐기됐고 개정 삭제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 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외에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민법, 형법을 다 참고를 해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해주는 놀라운 획기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가짜 인권파리 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시키고 국제 NGO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 수도 없는 국제 NGO 단체들이 여기와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해주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거리 조치가, 사회적 거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나란히 서서
플래카드를 펴고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1인 시위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은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실수로 인해서 내 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모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잘못된 세계 아동 선언, 인권 선언, 세계 유엔 인권 아동 인권 협약, 이런 모든 것, 아동 권리 헌장, 이런 모든 것들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강제 분리시키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뺏기고 아동들은 시설에 강제 수용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를 다 맞고 한영관 대표님께서 이렇게 차양막, 원래는 햇볕을 가리는 차양막인데 오늘은 이렇게 비를 가리는 차양막으로 거대한 우산으로 펼쳐져서 1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한 취지와 모두 발언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너무나 비가 많이 왔다가 이제 그쳤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식을 뺏긴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하늘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했다고 저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서 기자회견을 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독일보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여기서 촬영한 사진은 언론에 보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